올렸던 영상에 독립성은 어떻게 키우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독립성이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의존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심이 많다? 있다. 왜 반대말이 독립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의존성이 크다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맞는 정확하죠. 표현인 것 같아요. 의존성이 높은 거는 어떻게 드러나는 편인가요? 자기 결정권을 미룬다던가 네가 대신 이것 좀 결정해줘, 아니면 너가 이것 좀 해줘 라든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든지 하는 형식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거절이 두려워서 결정을 미루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혼자 한번 해봐. 알아서 해봐. 이런.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사람은 배려해서 한 얘기인데, 네가 너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는 메시지인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은 화가 나죠. 왜냐 가장 원치 않는 말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의존성 성격 장애까지 가시는 분들은 꼭 기둥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둥 대상을 삼으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기둥 대상이 없어지면 완전히 무너지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의존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일단 성격 장애는 좀 배제하고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여러 장면에서 다 티가 나죠. 그러면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부정적 자기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확신이나 자기 믿음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긍정성을 좀 채우기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미룬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의존적인 행동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실질적인 이론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의 의존성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수용할 대상은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차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어린 시절에 내가 안정애착이 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 영아기 때. 그때 우리는 안정애착을 형성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그걸 충족해줄 대상을 찾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되는데, 나의 안정의 애착을 타인으로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으로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성을 낮추고 부정적 자기인식을 좀 키우려면 첫 번째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나의 의존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대상은 없음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는 것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두 번째는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오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인지적 오류 중에 나는 견딜 수 없어 라는 인지적 오류가 있어요. 나는 불안을 견딜 수 없어. 나는 누가 떠나가면 그걸 견딜 수 없어. 나는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 나는 그 결정이 나한테 주어지면 나는 그거를 이겨낼 수 없어. 이게 이제 견딜 수 없어 라는 인지적 오류인데, 그 인지적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일단 인내심이 되게 필요해요. 본인에게 그 견디는 힘이 있음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인데, 인간 중심 치료에서 로저스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타고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존성이 낮으신 분들, 부정적 자기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한테 그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본인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있거나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은 행동치료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거리 두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불안감이 가장 낮은 단계. 예를 들면 내가 의존하고 있는 대상과 저녁 시간만 되면 한 10분 이상은 전화 통화해야지 난 안도감이 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게 가장 낮은, 그걸 안 했을 때 가장 낮은 정도의 불안감이 든다면, 본인이 불안감이 드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그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이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9분만, 오늘은 8분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걸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바디를 좀 릴렉스 시킨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의 불안도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의 불안도까지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나한테 그런 힘이 있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존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굉장히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도달하는 감정이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의존성 높으신 분들은 가장 힘든 게 불안감일 거예요. 결국 도달하는 감정이 불안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불안감의 끝은 실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 현실적인 불안이 아니라 상상적 불안이기 때문에 불안의 본인을 좀 놓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불안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처음부터 긴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굉장히 가혹할 거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시간부터 5분, 10분, 그런 다음에 보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몇 분 전화 통화하기. 그거는 보상으로 주어져야 되지 내가 의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존성이 높은 사람과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 만나면 좋은 건가요? 아마 두 사람은 처음부터 싸울 거예요. 그래요?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아니면 서로 결정을 미룬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 너는 자꾸 나한테 이걸 해달라 그래? 근데 본인도 그러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만나기는 되게 어려워요. 가장 많이 만나는 그룹은 의존성이 강한 한 사람과 본인이 결정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만나죠. 그리고 내가 결정해줬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 그렇게 많이 만나죠. 오히려 그게 천생연분일 수 이라고 있는 얘기를 건가요? 드리지만 그 관계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로 삐걱거리게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애정이 좀 식어서 신뢰도로 애정을 조금 유지해야 될 때면 그걸로 아마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은 관계의 거절을 너무나 두려워하다 보니 끊임없이 확인받고자 하세요. 관계에서. 너 이래도 내가 좋아? 나랑 안 헤어질 거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더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혼자서 이런 단계를 밟으라 그러면 상대방한테 좀 해야 되는 요구와 하지 말아야 되는 요구의 선을 혼자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먼저 처방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상담실에서 본인의 의존성을 다 드러내시고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는 잠시 멈춰 달라. 저하고 관계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한테 다 쏟아내시고 일단 우선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잠깐 멈추고, 그러니까 천천히 워워 하시고 저랑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건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타인에게 본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연습을 시키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살아온 경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는 거겠지.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거겠지, 적절한 거겠지라고 얘기를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나 할 말 있어 하는 순간 상대방은 또 겁을 시작이다. 뭐 결론은 똑같이 요구적일 거면서 말만 부드럽게 하면 다야? 라고 상대방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요구를 스탑.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스탑. 상담받을 때는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하죠. 그럼 오히려 막 다른 뭐 글들이나 뭐 영상 같은 걸 보면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먼저 전달하는 연습을 하라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는 좀 스탑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지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통찰이 돼야 요구적이지 않은 전달을 할 텐데 대다수 그런 영상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건강하게 요구를 적절하게 요구를 안 할 생각은 하진 않으시고 잘 요구를 해야지 라고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 진짜 멘트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게 얘기를 하려고도 하고 예전처럼 부드럽게. 막 예전처럼 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신경질적인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잘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또 요구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지쳐가죠. 그럴 때 본인이 또 화를 내면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 상대방은 또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죠.